예,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꼭 2019년 9월이었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준비가 되고 있을 때입니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제보들이 조국 가족과 관련된 주로 그 입시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많은 제보들이 야당 국회의원실 또 언론사로 쏟아졌습니다. 이런 제보들은 거의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가까운 관계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제보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논쟁이 제 기억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의 딸인 그 조민 씨, 중고등학교의 성적표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 대학 때 어떤 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어디까지 깔 것인가, 어디까지 공개할 것인가가 논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조국의 어머니, 이제 정인을 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국의 어머니 80이 그 당시에도 넘었었습니다. 어머니를 신청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국의 딸인 조민 씨의 중고등학교 성적이라든지 학창생활과 관련된 많은 제보들, 저는 그 당시에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만 공개하되 최대한 비밀을 보장해 줘야 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개인의 사생활에 관계되는 부분이고 청소년에 관련된 이야기고 또 확실하게 검증이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고, 가능한 한 성적 공개라든지 학창생활의 행동 이런 거에 대해서는 최소한에 그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제보들은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서 공개가 돼야 언론도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분 국회의원과 기자 간에, 야당 국회의원이죠, 이렇게 의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국이 계속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터뜨립니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불만인 경우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조국 자녀의 입시 문제가 가장 핵심 쟁점이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래서 검찰도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검찰 수사가 정당했다라는 것이 지금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조민 씨에 대해서 그 대학 측에서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것이라든지, 또 조국의 동생에 대해서 1심에서는 1년형을 받았는데 2심에서 3년형으로 커졌습니다. 1심에서 1년형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 선생을 채용하면서 돈을 받고 채용한, 웅동학원과 관련해서 돈을 받고 채용한 그 동생에 대해서 2심에서 오히려 형이 3배나 늘어나고 법정 구속이 되고, 또 정경심에 대해서도 4년형이 2심에서도 확정이 되고 7가지 그 조민혜 씨의 스펙이 모두 가짜였다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가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과도했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왜 검찰 수사가 꼭 필요했는지도 보여주는 대목이고, 그 당시에 야당과 언론에서도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그 많이 쏟아지는 그 비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적인 기준을 갖고 구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조국의 어머니 그 박정숙 전 웅동학원 이사장입니다. 이 박정숙 이사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80이 넘었는데 증인 신청을 하는데 어머니도 신청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박정숙 이사장이 굉장히 핵심 중심 인물이긴 하지만 나이가 80이 넘었기 때문에 다른 많은 가족들을 증인으로 신청을 하더라도 어머니는 이 80이 넘은 경우에 증인으로 신청해서 국회에 와도 답변도 또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빼는 것이 어떻느냐라는 것인데, 문제는 민주당 쪽이 야당에서 증인 신청을 요청을 해도 민주당이 모두 반대해가지고 증인을 한 명도 부르지 말자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 카드를 쓰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 협상 전술상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카드를 쓰게 되는데 마지막 결론은 증인이 한 명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조국 인사청문회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이 박정숙 이사장이 어제 박정숙 이사장과 김인국 전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가 사이가 친한 모양입니다. 두 사람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어제 김인국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대표가 자기 SNS에 발표를 하면서 조국의 어머니와 이 김인국 대표 간에 주고받은 편지가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조국의 어머니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국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간 예수에 빗대면서 아드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괴로워하시던 성모님의 마음, 지금 2년 넘도록 그 마음을 체험하며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기도드리며 견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조국을 예수에 빗대고 자신은 성모 마리아에 빗댄 것입니다. 조국의 어머니는 그러면서 어미로서 가족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검찰개혁을 포기하지 말라고 아들, 조국입니다. 아들에게 말했다. 조국을 이렇게 예수님에 비교하는 것은 일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황교익 씨, 이재명이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을 했다가 이번에 말썽을 빚은 그 황교익 씨도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님으로 이렇게 미화를 해서 많은 지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조국과 조국 어머니, 그 가족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겁니다. 이 상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국을 예수님에 비교를 하고 조국의 어머니가 그러면 성모 마리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지금 착각 상태에 빠져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조국의 어머니는 운동학원을 그 당시에 조국이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아직 지키고 있지 않고 100억 원이 넘는 부채 상환, 그 부채 상환 요구를 받고 있으면서도 조국 어머니는 그 당시에 자신이 돈이 9만 원 밖에 없다. 그래서 부채를 갚을 수 없다. 이런 뻔뻔스런 모습도 보여서 많은 사람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국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엔 추미애입니다. 추미애는 최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 그러니까 지난 비전 발표회에 나와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조국도 추미애도 드루킹도 김경수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정치 권력이 불법과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서 사법기관에 압력을 가하고 사법기관을 흔드는 일, 그 다음에 선거를 조작하는 일, 이런 일들이 윤석열 정부에서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땅에 앞으로도 미래에도 세워질 일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는 윤석열 꿈에 내가 자주 나타나는가 보다 아마 그것은 악몽일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갈등, 그러니까 추미애가 1년 동안 법무부 장관으로서 가전 수사 지휘권, 인사권을 남용하면서 윤석열을 압박을 하고 윤석열을 괴롭혔죠. 조국에 대한 수사,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괴롭힌 것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조차 추미애의 천방지축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추미애가 이를 그르치고 있다. 그러다가 사실상 추미애가 문재인 정부로부터 경질을 당했죠.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대선판에 나와서 이런 국민들이 보기에 천방지축에 전혀 앞뒤 말이 맞지 않는 비상식적인 말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향해서 저주에 가까운 이런 공격들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과 추미애의 이런 행태들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의 선거를 돕고 있다. 윤석열 선거에 가장 도우미가 되는 사람들은 문재인, 조국, 추미애다, 이렇게 보입니다. 내년 대선은 누가 뭐라 해도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다. 문재인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 폭정을 바로잡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문재인 폭정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은 사람들, 그 문재인 폭정에 맞서다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후보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정신에 그 후보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야권 지지층들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지지층들의 기대가 모여 있는 것이죠. 그게 지금 윤석열이고, 조국의 수사, 원전 수사를 밀어붙였던 윤석열이고, 탈원전을 반대하면서 감사를 밀어붙였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고, 또 문재인 정부 드루킹 김경수가 저지른 그 대선에서의 여론조작, 거기에 희생됐던 사람이 안철수 대표 아닙니까? 안철수 대표고요. 이런 후보들이 대선에 나서면서 문재인 정권 교체에 힘을 싣고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국, 김경수, 드루킹, 송철호, 그 다음 이어서 부동산 문제,
이런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싸우고 이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끝장내겠다라는 힘들이 모여질 때 정권 교체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가 많은 단점도 있고 많은 장점도 있고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은 것, 실수를 많이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모여 있는 것은,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나라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다 라는데 합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야권의 홍준표, 원희룡을 비롯한 많은 다른 후보들도 정말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좋은 자질들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또 한계도 있지만, 그런 많은 자질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직접 맞서 싸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야권의 많은 다른 후보들이 지지율을 높이고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는 윤석열과 최재형, 안철수를 공격도 해야겠지만, 이 윤석열, 최재형, 안철수가 갖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맞서 싸운 그 기록들, 거기에 의해 희생되고 탄압받았던 그 부분을 끌어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부분을 끌어안고 국정의 비전을 보여줄 때 그 사람이 야권의 대표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 만약 후보가 된다면 거의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걸 이제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민들이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라는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 교체에 대해서 이재명의 말이 진실이냐, 아니면 윤석열을 비롯한 야권의 후보들이 정말 문재인 정권을 교체를 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승부가 내년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